사이다 무비튼.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즈음부터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아기일 때부터 쭉 키워주셨는데 내가 언젠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와 아빠는 재혼 후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나를 낳아준 여자에 대해서는 엄마도 들은 적이 없어 보였고 나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부족할 거 없이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고 그 덕에 내가 비굴해질 일도 없었다. 아빠는 시골 장남이라는 이유로 주위에서 다음엔 아들 낳아라 라고 했었지만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나 친척들이 애가 안 생기니까 일부러 애 딸린 남자를 노린 거야 라고 아빠가 없을 때 뒷담화를 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항상 웃어주셨다. 하지만 하도 친척들이 성가시게 굴어서 어느 날 부모님은 불임 치료를 생각하셨다. 아빠에겐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은 엄마한테 있긴 하겠지만 초진이니 부부 둘이서 같이 검사하러 갔다. 아빠는 일 때문에 결과를 안 듣고 먼저 돌아가 버려 엄마만 결과를 들고 돌아와서는 역시 제가 원인이었어요 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가 불임이라는 확고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주위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으나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아빠와 엄마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이도 매우 좋았다. 게다가 아빠는 자신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엄마와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기도 했고 말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를 향한 애정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도 수빈이랑 절대 떨어지기 싫어 라고 했다. 이혼해버리면 아빠의 자식인 나와는 연을 끊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엄마는 항상 내게 붙어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딸려온 애라서 약간 서먹하거나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애틋함이 없기도 하겠지만 엄마는 혼낼 때도 진심을 담아 혼냈고 그것도 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란 걸 알기에 내가 혼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이가 어려도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는 많이 예뻐해 주었기 때문에 주위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두가 친자식이라고 믿었고 친딸이 아니라고 말해도 농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아껴주었다. 하지만 그 후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는 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여자아이라고는 해도 대를 이을 아이는 나밖에 없었지만 왜인지 엄마와 친척이 대화를 나누더니 쉽게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친척들도 매번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해왔기에 아빠가 죽음으로써 관계를 청산당한 것 아닌가도 생각했다. 나는 친척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로 재빨리 집에서 내보내졌다. 그리고 그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엄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엄마는 변함없이 다정했다. 아빠가 남겨준 돈도 있었기에 엄마 수입으로 어떻게든 두 명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불치병이라는 걸 알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나 이상으로 엄마도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을 생각만 하자 우리 라고 격려해도 아니 그게 아니란다 라고 곤란한 듯한 얼굴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연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무리도 아니겠거니 했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은 뭔가 엄청 필사적이었다. 게다가 나에게 엄마 방은 더러우니까 청소 같은 거 하지 마렴. 엄마가 금방 퇴원하고 직접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더러워도 집 청소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 몸 생각을 가장 우선시해서 1분 1초라도 오래 곁에 있어 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쇠약해져가는 엄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항상 해오던 수빈이는 아주 이쁜 엄마 딸이란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반복해서. 그리고 엄마는 그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엄마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엄마 쪽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주셔서 나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와 엄마가 사이가 좋은 것도 엄마가 나를 예뻐해주던 것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은 내가 멍해져 있는 동안 내 기분을 살펴주었다. 부모님도 내가 대학을 나올 정도의 돈은 남겨주셔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나는 부모님의 돈은 소중히 쓰고 싶었기에 대학에 다니며 알바했다.
알바를 하고 있을 때는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가능한 한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생각해서 사회인이 된 기회에 조금 싼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의 물건들을 보고 추억을 떠올려가며 청소하고 있었는데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장롱 안은 치워도 되지만 장롱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니까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었다. 그리고 짐을 다 챙기고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가구를 옮기고 있을 때 장롱 바닥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나왔다.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 그걸 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하고 나서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것은 오래된 진단서 같은 것이었다. 종이가 낡아서 읽기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거기에 쓰여있는 내용은 아빠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이었다. 일단 너무 깊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사를 다 마치고 일을 배우는 것에 전념했다. 적응도 다 하고 드디어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나자 뒤늦게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일단 아빠가 무정자증이라는 건 나는 아빠 딸이 아니라는 소리다. 전에 둘이서 불임 검사를 하러 가서 엄마만 결과를 들었으니 아빠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알고 있었다면 검사하러 갔을 필요도 없었을 테고 애초에 나를 키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엄마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본인 탓으로 만들면서까지 숨겼다. 여기서부터는 내 상상이지만 내 진짜 엄마, 즉 아빠와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는 아빠와 결혼했음에도 불륜을 저질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뱄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어쩐지까지는 이제 와서 알 수 없다. 하지만 항상 곁에 있어주었던 엄마의 생각은 알 것 같다. 분명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아빠의 애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나를 자신의 밑에 둘 리가 없다. 낳아준 엄마가 바람을 피워 임신하게 된 나를 키울 의무도 없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알려지기라도 하면 최악의 경우 낳아준 엄마에게 보내지거나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걸 엄마는 스스로 죄를 덮어 써가면서까지 나를 지켜준 것이다. 게다가 엄마는 부모가 둘 다 제대로 있는 환경에서 나를 키우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아빠가 죽고 나서 집에 머무를 이유가 사라지자 아마 친척들에게 엄마가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할 내가 쉽게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 드디어 납득이 갔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주 따위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 덕에 왜 엄마가 나를 누구에게도 인사시키지 않고 집을 나왔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것 같았다. 분명 평소부터 엄마에게 심한 말을 해왔던 인간들이니 혹시 내가 아빠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을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엄마는 그냥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멀리 이사간 것도 납득이 갔다. 타지로 이사가고 나서 갑자기 병이 생길 거라곤 예상도 못했던 거겠지. 내가 이사를 가며 장롱을 치울 것도 말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지금에서야 조각나 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내게 있어 엄마는 항상 내게 애정을 쏟아가면서 정성을 다해 키워준 엄마 한 명뿐이다.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두 분이 내 부모님이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